작년 한 해를 들끓게 했던 바로 이 조국 일가족 범죄 이즈음에 말이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혹과 그리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 문재인의 말은요, 그 당시 조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범죄 사실이 난무하고 그것이 드러나고 또 조국에 대해서 말이죠, 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 지난날 민정수석 시절서부터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끊임없던 그 즈음에 문재인이 입을 엽니다. 자기 자신이 조국에게 진 빚이 있다. 이쯤 돼서 그를 놓아주자. 라는 정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뜬금없는 소리를 꺼내놓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들 계속해서 과연 이 위중한 이 시기에 그리고 국민들의 이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설 이 즈음에 어찌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범죄 용의자 조국을 지목하면서 그에게 빚이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었는가? 문제 제기하고 또 그에 부합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증폭하게 됩니다. 심지어 말이죠. 과연 그 진빚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추론까지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그 문재인이 조국에게 진 빚이 있다고 한 그 발언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또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가늠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 이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고 그리고 문재인이 조국과의 관련설 그리고 또 그 관계에 부합한 어떠한 빚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이 조국을 감싸려고 했던 데는 그 배후에는 또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아들 문준용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함에 있어서는요. 문준용, 하태경, 문준용 국민의힘이죠. 예, 계속해서 문재인의 일가족 범죄 또는 의혹 여러 가지 문재인의 직접적인 가족들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는 곽상도 국민검사죠. 곽상도 의원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문준용에 관련해서만 대통령으로 등극하기 직전서부터 2017년도 5월 9일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파고드는 사람 하나가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입니다. 이 하태경 의원이요. 문제 제기한 데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확인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문준용 사건을요. 하태경은 어떻게든 밝히려고 하고 있고 문준용은 덮으려고 하고 있고 문준용과 함께 부합하는 이 친문 진영 이 권력 실세들은요 계속해서 하태경 국민의힘에 이 밝히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나왔던 것이 오늘날 지금까지의 실제의 모습인데요. 그것이 이제 세상이 바뀌고 급기야 문재인의 레임덕 1년 남짓해서 지금 급기야 행정법원 또 대법원 등등에 의해서 무언가 하태경과 국민의힘 제야에서 야권에서 이 문준용 관련한 의혹을 이제는 좀 속 시원하게 뭔가 열어볼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말이죠. 이 사건이 2016년도 12월에 있었던 문준용의 한국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문제 제기한 하태경의 문제 제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인사, 고용, 이 채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고에는요, 날짜가, 기한이 정해져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1일서부터 6일날까지가 응시 원서, 이 접수 기간이었던 겁니다. 12월 6일까지 되어 있는 이 응시 원서 접수 기한이 사실 12월 6일이 훨씬 지난 닷새나 지난 11일날 문준용은 원서를 접수했고 실질적인 11일날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로 뭔가 조작되거나 둔갑한 이 접수 일정, 날짜 이것을 문제 제기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은 친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용정보원의 권재철 원장입니다. 이 권재철 원장이요. 그 당시 고용정보원 원장으로 있을 때 이 면접 점수에 관련된 또는 인사에 관련된 자료는 영구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문준용 관련한
인사 점수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접 점수라든가 인사 서류, 인사에 관련된 그 자료 이런 것들이 모두 삭제되거나 또는 사라져버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하태경의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첫 번째 2019년도 9월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그리고 그에 함께 조사를 받았던 그 감사원 직원들 수명 뭐 대충 한 5명 정도의 그 수사 자료, 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말이죠. 이것을 인용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들어줘라 라는 판결이 나오기 직전까지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과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배후로 하태경은 지목하면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단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말이죠. 이 판결 확정을 받습니다. 뭐냐? 다시 승소하게 된 하태경에게 그 감사원의 감찰 기록 그것을 공개해야 된다. 마땅하다라는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 이듬해 2019년도를 지나서 2020년도 불과 여러분들 한 달 좀 지났죠.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건 그리고 또 징계 재가건으로 해서 추미애, 문재인 또 윤석열 뜨거운 감자가 돼서 행정소송에서 아주 큰 이슈가 돼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모든 국민들이 말이죠. 이 윤석열 징계 여기에 직무배제 여기에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던 그 즈음에요.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판결 하나가 행정법원에서 또 나온 게 바로 이 하태경 의원에 대한 서울 남부지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이거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이 취소 소송에서 하태경의 취소 소송을 인용해 줍니다. 행정법원이. 그 당시 행정법원의 행정 11부입니다. 11부에 이 부장판사님이 있었어요. 박형순 부장판사님인데 이 부장판사님께서 바로 하태경이 요구한 이러한 서울 남부지검 상대로 했던 정보 공개 이 거부하면 안 된다. 들어줘야 된다. 이것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사실 수사에 어떠한 저해 요소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판명을 내리면서 말이죠. 이제 하태경은요. 본질적인 문제,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단초를 다 갖춘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올해부터 과연 문준용의 이 의혹, 특혜 의혹 이거 하태경에 의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밝혀낼 것이다.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도 소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잔뜩 걸고 있는 이 즈음에 바로 신축년 새해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13개월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13개월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요. 아파 찬스의 절박함을 알고 이제 반격 아닌 반격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태경을 뭔가 역공해야 되겠다. 권력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 뭔가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여러분들 2017년도 11월 달에 민주당 그 당시 추미애가 당대표로 있을 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하태경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거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지금의 대전지검에 있는 이정화 검사 요즘에 양심선언으로 유명한 대전지검의 이정화 검사가 이미 그 당시에도 양심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정말 정의로운 검사예요. 이 이정화 검사입니다. 최근에 박은정 그죠?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 지금 윤석열 찍어내기 일환으로 수사 보고서를 올렸는데 무혐의입니다라고 이정화가 올렸는데 그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면전에서 양심 선언을 했던 검사 이정화 검사가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버립니다. 이거 사건이 안 된다.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문제 제기한 것이지 이것은 어떠한 그 선거의 저해 요소 다시 말해서 대권에 개입해서 다시 문재인의 선거를 방해할 요량으로 이런 것을 폭로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정화 검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와서 2017년도 11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아파 찬스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진용이가 행정법원에 똑같이 하태경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법원에 지금 제소를 합니다. 어떠한 것을 바로 그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의 수사 기록을 정보를 나도 공개해달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잣대로 하태경과 똑같은 잣대로 결국엔 서울행정법원 14부에서요. 그래 너도 그럼 열어봐라. 똑같은 잣대니까 문준용에도 그 문준용이 소송을 제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 이것을 인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하태경이 문준용으로 상대로 2번의 소송을 이기고요. 대법원, 행정법원 그리고 문준용은요. 지금 하태경을 역공하려고 준비하는 단계. 왜 무혐의냐 그게 왜 불기소냐 이것을 딴지 걸기 위한 이제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것이 지금 인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년 지금 올해 21년도에는요. 이제 문재인의 사실상의 임기가 올 한 해인데 이즈음에 지금 문준용은 아파 찬스로 인한 동력 현재 친문 세력, 실세, 권력 실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문준용이요. 힘 있을 때 뭔가 하태경 의원을 또 하태경의 그 공격을 피해 나가면서 반격을 취해야 되겠다. 뭔가 역공을 펼쳐야 되겠다. 하태경은 올가매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정부적, 정치적 계산이 이제 딱 맞아떨어졌는지 이제서야 다시 문준용이 공격 아닌 공격을 하태경을 향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본질은요 이런 겁니다. 이러한 문준용에 대해서 진작부터 말이죠.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합리적 의심을 통한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 시작이 되고 이미 밝혀낼 수 있었고 이쯤 되면은 확인이 될 법한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막아낸 것이 대한민국의 문무일 검찰총장일 것이고 또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태경은 지금까지도 법원으로부터 이제 승소 판결로 정보를 봄으로써 수사 기록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지. 지금 만에 하나 조국이 없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렇게 권력의 실세인 문준용을 감싸지 않았으면 이쯤에서는 밝혀낼 수도 이미 밝혀졌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문재인 입장에서 왜 그 당시 엄중한 그 시기 조국이 일가족 범죄로 표창장을 위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펙을 조작했으며 그리고 장학금 문제까지도 우리 청년들의 문제 그리고 기회의 박탈감 등등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소란스러웠던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편들 수밖에 없던 조국에게 빚이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설명했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빚인지도 모르고 있을 이즈음에 문준용의 하태경 관련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빚이 조국에게 그 빚이 과연 문재인의 영린인 문준용 아들 문제에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을 시사창고에서 문제 제기합니다.